내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냥 외모나 스펙은 눈에 딱 보이니까 이분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많이 속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제가 아무래도 이혼 상간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어떤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보인단 말이죠.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걸러야 된다 하는 3가지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변호사님들과 다른 심리 전문가들이 하지 않았던 저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취미가 많고 모임이 많은 남자 걸러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뭐 가정보다 개인의 어떤 만족들이 행복한 시대가 오긴 왔어요. 그래서 뭐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뭐 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결혼을 한다는 거는 팀 프로젝트예요. 각자 재밌게 취미생활 할 거면 혼자 살아야지. 결혼을 하셨다는 거는 아내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분과 또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일종의 팀 프로젝트인데, 자기가 너무 취미가 많고 모임이 많은 거야. 그럼 이 가정이, 이 팀 프로젝트가 잘 굴러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 할 때 그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임승차.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미가 많고 모임이 많다는 거는 가정생활에 무책임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랑 취미가 공통적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취미가 어떻게 없고 모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우선인 사람, 가정보다는 내 행복, 내 만족이 중요하단 말이야. 연애 프로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늦게 해. 근데 다른 스펙은 굉장히 괜찮아. 근데 왜 그런 분들이 늦게 하는지 보면요, 취미가 너무 많아. 주말에 낚시 가고 여행 가고 클라이밍 하고 뭐 그러고도 모임이 있다. 뭐 고등학교 동창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 대학교 동창 모임, 사회 모임, 전 직장 모임, 별걸 다 해요.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셔도 다른 건 다 괜찮아. 겉보긴 다 괜찮은데 계속 그런 모임 나가시고 계속 취미 활동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취미가 너무 많고 모임이 너무 많은 분들, 이런 남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결혼 생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결혼 생활이라는 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만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을 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요. 무책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날 친구 핑계, 맨날 모임 핑계, 이런 거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거르셔야 될 것 같다. 둘째는 욱하는 남자,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 폭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 특히나 이렇게 폭력성이 있으신 분들은 감정이 좀 욱하거든요. 다혈질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연애할 때는 와이프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운전을 하시다가 다른 분들한테 욱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디 식당을 갔는데 뭐 종업원이 실수래. 그런 데서만 욱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혼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화가 누구한테 돌아온다? 아내분한테 돌아오는 거야. 연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억누른 거야. 억누르고 어떻게 보면 정의감 있는 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별로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남편이 나한테는 화를 안 내. 다만 밖에다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잘못 보면. 근데 결혼하면 이 화살이 전부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집에 365일 24시간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아내한테 이 화가 계속 돌아와요. 결혼하면 싸울 일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제 이게 그 폭력성들이 결혼 전에는 억눌러졌던 것들이 이제 아내한테는 폭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내를 넘어서서 자제분, 자식분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나 급기야 아내분들의 가족까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하시다 보면은 장인 장모님한테까지 막 폭력성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아내분들이 또 어떤 게 생기냐, 이 남편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좀 타성에 젖어들어요. 이게 나중에는 폭력을 막 당해도 내 잘못인가 보다, 내가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돼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내분이 잘못하실 수도 있죠. 아내분이 부족하실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폭력적인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연애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나한테 화를 안 내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폭력성을 가지고 계시다, 욱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효자인 남자를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효자인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효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들한테 물론 잘해야죠.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내라든지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효자인 사람은 걸러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사람은 정리하자면 이런 분이에요. 제 의뢰인분 중에 그 남편분이 굉장히 효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도 기본적으로 효녀야. 그러니까 효자 남편 너무 좋잖아. 그래서 우린 너무 잘 맞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남편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효도를 자기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까지 우리 엄마, 아빠를 효도하라고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대리효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 니네 아빠, 니네 엄마, 네가 챙겨야지. 어차피 결혼해도 각자잖아요. 근데 대리효도를 시키는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김장을 담궈. 그러면 자기는 못 간단 말이에요, 회사 때문에. 그러면 아내한테 너 가서 김장 좀 도와. 뭐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야 오늘 우리 엄마 병원 간대. 네가 좀 병원 모셔다 드려. 야 우리 엄마 오늘 뭐 어디 모임 간대. 네가 좀 태워다 드려. 이런 식으로 자꾸 효도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은 들어드릴 수 있지만 막말로 며느리랑 시어머니 남이에요. 남.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본인이 자기 엄마 챙기면 되잖아. 그렇게 좀 대리효도를 시키는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직접 뭔가 시켜요. 도를 넘게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이제 직접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나하나 참견을 해요. 우리 아들 오늘 김치찌개 끓여라. 누구 유치원 보낼 때 어디 보내라. 뭐 오늘 어떠냐. 이 집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간섭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 누가 그렇게 간섭받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심지어 자기 엄마가 간섭해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꾸 효도를 시키다 보니까 몇 번 들어주니까 이제 완전 자기 딸처럼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이 효자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를 넘게 참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리효도를 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이혼 사건 맡아보면 단독 사유로 뭐 시어머니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건들하고 엮였을 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가 100이면 90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인 남편 만나는 거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결혼했어도 아내는 우리 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남입니다. 효도하시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오늘 결혼할 때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는지 이런 남자는 걸러라 3가지 팁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